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미세먼지나 또는 대기오염들 또는 열섬과 같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후가 되겠습니다. 종로나 동대문, 중구 지역이 북한산 지역보다 약 10도씨 정도 높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동차의 배기가스 같은 것들 또는 우리가 냉방이나 난방을 하면서 발생되는 열기에 의한 것들인데요.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이제 도시에 있는 도시숲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인 서울의 모습입니다. 서울이 전체 면적의 약 48%가 전혀 빗물이 스며들 수 없도록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공간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결국 낮에는 뜨거워지는 거고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지 못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1년 365일 중에 우리가 저런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몇 일 정도 될까요?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딱 2주, 14일간만 우리가 저렇게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조금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뜨거워지고 미세먼지는 많아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는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화석연료 소비도 많아지고 CO2는 증가하고 온난화는 계속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이에 대한 대안을 도시숲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미래의 도시숲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지 될 도시숲인데요. 미래의 도시숲은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또는 도시숲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능을 넘어선 다목적의 목표를 가져야지 됩니다. 첫 번째는 인구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어린이 인구는 감소하게 되는데요. 도시공원을 보게 되면 곳곳에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 공원이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 공원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쉴 수 있는 어린이 공원이 아닌 노유자 공원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점점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이제 주택이나 여러 가지 공간들이 필요 없는 공간들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공간은 다시 정부에서 사들여 가지고 생활권에 있는 공원이나 도시숲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무조건 많은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시숲은 많아져야지 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와 관련된 것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거버넌스형 공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이나 이런 데서 공원을 만들어 주게 되고 시민들이나 또는 정부에서는 그 공원을 관리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숲을 꼭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철길 주변이나 거리 또는 작은 소공원 또는 옥상이나 벽면 같은 곳에도 녹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시숲을 증가시켜서 미세먼지나 탄소 흡수, 에너지 절감 또는 때로는 우리가 이제 도시농업 활동 같은 것들, 사람 이외에 다른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생물 다양성 증진과 같은 환경 문제 해결에도 신경을 써야지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